네, 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매달 이자나 원리금 균등 상환 내는 게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다. 모든 채무 묶어서 조금만 변제하고 끝내고 싶다. 이분들 위해서 제가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변제금인데요. 지금 이자 내는 거하고 나중에 변제금 내는 거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실수령이 20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약 145만 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55만 원 36개월 변제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돈을 좀 더 번다. 한 달에 실수령이 300이다 가정하면 1인 생계비 약 145만원 제외하면 한 달에 155만원 36개월 정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내가 혼자 사는 1인 싱글이 아니라 밑에 자녀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300만원이라도 나하고 자녀 2인 생계비 240만원을 빼고 한 달에 60만원씩 36개월을 변제하는 게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소득이 적으면 변제를 적게 하고 소득이 많으면 변제가 좀 더 많고 똑같은 소득이라도 미성년 자녀 등 내가 부양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생계비를 더 많이 빼주니까 변제금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변제금 줄어드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1명, 2명 있습니다. 물론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남편이 개인회생을 하는데 소득이 300이다. 그러면 법원은 부부 공동 양육 책임이 있다고 보니까 자녀가 2명이면 사모님이 1명 키우고 남편이 1명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하고 자녀 1명, 2명 2인 생계비 240만원 빼서 한 달에 60만원씩 36개월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다만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생계비가 더 필요하다는 가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월세가 보통 집보다 좀 많이 들어간다거나 병원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가정보다 병원비를 더 쓴다거나 교육비를 더 쓴다거나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생계비 말고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조금 더 빼주겠다. 그래서 추가 생계비라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변제금이 다시 내려갑니다. 단 240만원 안에 월세, 병원비, 교육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한도를 초과하는 더 많이 쓰는 경우에는 그만큼 조금 더 빼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 소득을 받는데 2인 생계비 240만원 빼고 우리 집은 보통 병원비보다 조금 더 많이 쓴다. 20만원 더 빼서 월 40만원 36개월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겠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최근에 이혼한 가정이 많아서 문제가 좀 되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소득 자체가 매우 작다거나 불안정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소득이 너무 작으니까 개인회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양육비로 들어오는 것도 소득으로 봐서 왜냐하면 어차피 미성년 자녀들 나한테 생계비 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육비도 포함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달에 150만원 버는 사람이 1인 생계비 143만원 빼고 한 달에 7만원 변제하겠다. 이렇게 하면 통과 안 되죠. 그렇지만 소득 150만원인데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150 받는 것도 있으니까 두 개 합치면 한 달 소득이 300은 된다. 근데 내가 밑에 미성년 자녀 2명 키우고 있으니까 3인 생계비 300을 빼면 안 되지. 300 빼기 300은 0원 되니까 변제금을 안 내는 건 안 되니까 우리는 보통 3인 생계비보다 조금 줄여도 된다. 그래서 250 빼고 한 달에 50만원 변제해서 36개월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달라. 이렇게 통과하는 건 가능합니다. 자, 보험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험을 해지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유지하시면 됩니다. 대신 유달리 보험이 많은 사람은 해지해야 될 경우가 있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소득 200이다.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 좀 시켜달라. 변제금 많이 못 낸다. 이렇게 주장해놓고 알고 보니까 한 달에 보험료 300만원 낸다. 이거는 앞뒤가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근데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는 보험 그대로 유지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험 해지하면 환급금 있잖아요. 해지하란 게 아니라 유지하시면 되는데 해지했을 때 환급금 받는 거 예상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는 나의 재산이죠. 그거는 청산가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약관 대출 받은 건 탕감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해지 환급금이 500만원 있는데 여기서 300만원 대출 받아 썼잖아요. 그러면 요 300만원은 탕감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돈 이미 뽑아 쓴 겁니다. 500만원 남아있는데 300만원 선급금으로 뽑아 썼다 보는 거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보험이 유지되는 것이지 300만원 탕감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분 가족관계 증명서 보시면 배우자가 없죠. 이혼을 하셨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부모인데 미성년 자녀를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에서 호협 보시면 이게 협의이혼 사건 번호입니다. 보험 내역도 조회해서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상 해지 환급금도 나의 재산이기 때문이죠. 물론 실손보험 대부분이니까 해지 환급금은 대부분 소액이거나 거의 없는데 예외적으로 보험 설계사라든가 가족 중에 보험 설계사가 있어서 보험을 굉장히 많이 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은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해지 환급금 금액 조회해서 제출하고 예약 환급금 조회해서 제출합니다. 해지하란 뜻이 아닙니다.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이분은 자녀 중에 한 명이 자폐 증세가 조금 있었고 자녀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부부끼리 불화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다. 혼자 양육비를 받고 생활했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양육비 가지고 자녀를 키운다는 건 턱없이 부족하죠. 보내주는 분도 양육비 보내주는 금액이 한계가 있을
거니까. 자녀가 아프고 너무 어리고 하니까 항상 자녀 옆에서 대기를 해야 되니까 제대로 된 소득 활동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개인회생 신청하기 몇 해 전에 이혼할 당시 이 부부에게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물론 담보대출 다 받아서 다 뺏은 아파트였지만 팔고 나면 얼마라도 돈이 남는단 말이죠. 그 중에서 7,500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돌려줬던 겁니다. 왜냐하면 팔기 전에 형편이 너무 궁하니까, 이혼은 했지 먹고 살긴 힘들지 하니까 전 배우자가 카드론 받아서 7,500만 원을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아파트 팔고 바로 갚는 걸 조건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전 배우자한테만 채무를 갚았으니까 편파 변제의 느낌이 약간 있긴 하죠. 근데 이 사건에선 봐줬습니다. 어차피 부부끼리 이혼할 때는 재산을 적당히 반반 정도 나누는 게 기여도에도 맞는 법리이고, 또 실제로 7,50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비 쓰고 팔자마자 바로 갚아준 것이기도 하고, 혼자서 미성년 자녀를 2명 키우는 사정도 있고, 이런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별도로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고 편파 변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혼하시고 한부모 가정되면 요거 등록하고 증명서 받을 수 있죠. 요거 받으셔야지 국가에서 지원금도 나오니까 이것도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분 소득을 어디 직장이 아니고 양육비에서 받는 220만원, 1인당 110만원 2명 받는 거잖아요. 양육비 치고는 넉넉하게 받는 거죠. 물론 애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보통 이혼하고 양육비 받을 때 1인당 110만원 준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220만원 받는 거하고 한부모 가정도 했으니까 주거급여, 양육수당 합쳐가지고 83만원 받는 게 있었거든요. 요거 다 합쳐가지고 300만원이 나의 소득이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3인 생계비 300만원 빼면 안 되죠. 303만 5천원 빼기 300만원 하면 한 달 변제금 3만 5천원 내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3인 생계비 약간 줄여가지고 한 달에 37만원 내겠다, 36회 변제해서 1300만원 정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걸로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혼하고 나서 소득이 너무 적어서 어쩌나 양육비 받는 것도 소득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생계비에서 미성년 자녀 다 빼야 되니까. 그게 자기 채무의 11% 변제하고 89% 탕감받고 이자는 100% 전부 다 탕감받는 것입니다. 전 배우자에게 집 팔아서 7,500만원 돌려줬지만 문제 삼지 않고 편파 변제 문제되지 않고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채무액 1억 2천 중에서 1,3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주거급여 받는 거 실제로 받고 있다고 소명을 한 거고, 요거는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받는 거 이것도 소득에 합산해달라고 제출을 한 겁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추가 생계비 있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원비를 계속 써야 된다, 이런 경우에 변제금 낮추어 달라고 병원 카드 결제한 걸 제출한 겁니다. 요거는 7,500만원 예전에 남편한테 내가 빌린 내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7,500을 되갚아 준 거다, 이렇게 소명한 것입니다.